더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당신. 여기는 노후 생활 도우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랜만에 자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 순간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무거워지는 사람. 신기하게도 이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특히 어떤 짧은 말 한마디를 습관적으로 쓰느냐에서 비롯됩니다. 70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길고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딱 그 순간 내 마음에 꽂혔던 한마디들입니다. 반대로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복잡한 비난이 아니라 짧고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얻는 6가지 표현. 이것은 배워서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둘째,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4가지 말버릇. 이것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랬구나. 단 3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3글자가 가진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72살 박정래 씨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딸이 오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자 박정래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딸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래 씨는 계속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살 것 같아. 반면 66살 김순애 씨는 딸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 회사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잖아. 그냥 그만둬. 딸은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 그랬구나. 이 말은 단순한 맞장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있다.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한다. 나는 지금 내 편이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마법의 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 이 말을 가장 자주 쓰셨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먼저 그랬군요 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앞에 앉으면 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다. 그 비결이 바로 이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랬구나 혹은 그랬군요 와 같은 수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42%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 확률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힘들거나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이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6글자가 여러분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이고 듣는 것은 지혜라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역시 내야.
68살 이미순 씨는 모임에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친구가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때, 역시 내야. 누군가 맛집을 추천해줬을 때 가보고 나서, 역시 내 말대로야. 누군가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역시 내야. 이미순 씨와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역시 내야. 이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보고 있다. 내 안목과 판단을 믿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 사이에서 역시 당신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워런 버핏은 파트너 찰리 멍거에게 수십 년 동안 역시 자네 생각이 맞아 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핏이 내 의견을 그렇게 인정해 줄 때마다 더 잘하고 싶어졌다. 그게 우리 파트너십의 비결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인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57% 더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역시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어른들에게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역시 당신이야. 아니면 역시 내 말대로야.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덕분에. 70살 한정옥 씨는 며느리에게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덕분에 잘 먹었어요. 손자를 데려왔을 때 덕분에 이렇게 얼굴 보네요. 며느리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덕분에 훨씬 편해졌어요. 며느리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말은 감사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고마워요 와는 다릅니다. 고마워요는 나의 감사를 표현하지만 덕분에는 당신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상대의 가슴에 닿는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한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표정이 밝고 늘 여유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덕분에 라는 표현을 하루에 3번 이상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38%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감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는 혼자 행복해지는 말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있을 때 고마워요. 대신 덕분에를 써보십시오.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좋았어요. 덕분에 기운이 났어요. 그 말 하나가 여러분과 상대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원하면 그것은 이미 내 곁에 있다고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내 덕분에 나도 배웠어. 73살 오순덕 씨는 손자에게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뒤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이제 사진 편집할 수 있겠다. 내 덕분에 할머니도 배웠어.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그 뒤로 손자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할머니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이 표현의 힘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상대를 나의 스승으로 인정한다는 것. 둘째, 나는 아직도 배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나이 든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내 덕분에 나도 배웠어 라고 말할 때 그 어른은 가르치려 드는 어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 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거 나는 몰랐는데 덕분에 새로 배웠네. 그 말을 들은 젊은 기자들은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른다고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그분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에게 배웠다는 표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61% 더 높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어른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른에 대한 친밀감은 즉각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여러분의 가장 열렬한 팬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5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69살 정미순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딸이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문득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딸은 잠깐 멈췄다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그 말 들었어.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 몰랐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 행복을 선물해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말라. 그 감사가 전해지기 전에 삶은 끝날 수도 있다.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당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3%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평균 이틀 이상 그 감정이 지속됐으며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말 하나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71살 임복순 씨의 손녀가 시험을 못 봤다며 울었습니다. 임복순 씨는 손녀를 안아주며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보기엔 충분히 잘했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손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오면 항상 기운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 때,
손자, 손녀가 실수했을 때, 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이웃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 그랬어. 조심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이 말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실패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둘째,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는 것. 셋째, 앞으로도 내 편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단 6글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손녀가 힘들 때마다 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괜찮아. 할머니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 그래도 결국 다 잘 됐잖아. 손녀는 그 말이 어떤 전문적인 조언보다 더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어른의 괜찮아 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일 대학교 로렌 산토스 교수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뒤 괜찮다, 다음엔 잘 될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힘들거나 실수했을 때 분석이나 충고보다 이 말을 먼저 하십시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말 한마디가 1000개의 칼보다 강하다고요. 자,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6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구나. 역시 내야. 덕분에. 내 덕분에 나도 배웠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이 6가지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를 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알아봐주는 말,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 상대편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말의 방향이 나에서 상대로 바뀌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6가지를 아무리 잘 실천해도 나도 모르게 쓰는 말버릇이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사람을 밀어내는 4가지 말버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혹은 그러면 그렇지. 이 말이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69살 최순자 씨의 아들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그렇지 했어.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전화했다가 오히려 더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힘든 일이 생겨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상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이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힘든 일을 겪은 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감이 즉각적으로 5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 말을 하십시오.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거를 지적하는 대신 지금을 함께 고민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말버릇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혹은 요즘 것들은. 이 말이 세대 간의 벽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72살 강복자 씨는 손자와 이야기할 때 자주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 이 정도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들 잘 살았는데. 손자는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지만 점점 할머니와의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봤자 약하다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에게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선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의 귀에는 지금 내가 겪는 것은 별것 아니다. 나는 너보다 더 대단했다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는 말은 가장 소용없는 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이다. 그분이 8순이 넘어서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이 태도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대간 소통 연구에 따르면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어른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지금 내 상황은 어때? 라고 묻는 어른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가 나오려 할 때 그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떤 게 제일 힘들어?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상대로 관심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세대의 벽을 허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버릇입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화제 전환. 이것이 상대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65살 박말순 씨는 모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친구가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잠깐 듣다가 근데 있잖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도 거기 가봤는데 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공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점점 박말순 씨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내 이야기가 빨리 끝나고 박말순 씨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고 상대가 충분히 들어줬다는 느낌을 받은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회의에서 절대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대가 말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의 말에는 귀가 기울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언어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 상대로서의 만족도가 46%나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끝까지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화 상대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근데 나는 말이야. 가 나오려 할 때 딱 참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상대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말버릇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외모 평가.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70살 이순남 씨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좀 쪘네.
아니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혹은 요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이런 말을 한 친구는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남 씨는 그날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참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말은 나이 든 분들에게 특히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살쪘네, 늙었네,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를 꽃피울 것인가 시들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꽃피울 말이 아니라면 침묵이 더 낫다. 외모 평가는 대부분 상대를 시들게 하는 말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외모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모임이나 관계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44%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모 대신 표정이나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또 오고 싶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외모 이야기 대신 이 말을 해보십시오. 얼굴 보니 반갑다.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었어? 눈빛이 빛나는 것 같아. 외모가 아니라 존재를 반기는 이 말이 상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6가지 표현 그랬구나. 역시 내야. 덕분에, 내 덕분에 나도 배웠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4가지 말버릇,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나 때는 말이야. 근데 나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화제 전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외모 평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은 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는 말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존재, 상대의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의 말을 무기가 아닌 선물로 만들어줍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표현 중 단 하나만 써보세요. 그 하나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